이렇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서 사전 증여한 경우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시점에 남은 상속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10개가 넘는 상속 상담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망인이 재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망인이 재산을 전초하에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생전의 상당 부분을 증여한 거예요. 재혼한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큰아들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재혼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초와의 사이의 자녀나 아니면 재혼 후 낳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서 사전 증여한 경우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시점에 남은 상속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일 상속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상속 지분별로 나눠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를 유난히 많이 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부모님 사후에 얼마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상속받는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려면요,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 재산의 가액,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상속인들의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요. 특별수익이 뭐냐면요,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특별히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이 포함이 돼요. 우선 내가 받아야 하는 상속가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결정되거든요. 상속가액은 상속재산의 그 가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을 합한 금액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해요. 그리고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빼주면 본인의 상속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A의 가족은 본인과 부인 B, 자녀 CD가 있었는데, A가 사망할 당시에 상속재산은 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D에게는 생전에 2억 원을 증여를 했죠. 그러면 상속재산 5억 원에 D에게 증여한 특별수익 2억 원을 합한 7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자녀를 1로 기준을 삼았을 때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아내는 총 7억 원의 7분의 3인 3억 원, 자녀 C와 D는 총 7억 원의 7분의 2인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자녀 D의 경우에는 그 2억 원을 사전 증여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속을 할 때에는 D는 받을 유산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속가액을 다 받을 수 있거나 최소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해야 하고요. 만일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 같다, 이럴 때에는요, 내 상속지분을 침해할 정도로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그 유류분은요, 그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요, 2순위 이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형제 자매는 그 3분의 1이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속가액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유류분을 침해한 그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서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한 날짜, 그러니까 망인의 사망일이겠죠. 그리고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망 개시일인 그 망인의 그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상속 개시, 즉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난 상속 재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 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가족 간에 소송에 이르는 분쟁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고 사후에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요, 미리 이런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생전증여를 하시거나 유언공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라는 의미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상속이나 상속세 부분이 전문가인 변호사나 세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외계어인지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제 의뢰인들도요, 유난히 상속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막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해를 많이 못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만 미리 알고 있어도 뭔가 계약서를 쓰거나 뭔가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손해를 줄이실 수 있어요. 상속할 재산이 특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미리 유증 준비를 하시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그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요, 케이스별로 상속세 공제 여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만일 이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찾아오셨다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법을 알아야 내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